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세션의 발표자 정병우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덴티티 게임즈의 드래곤 데스티 입장을 맡고 있는 정병우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드래곤 데스티에서 드래곤을 제작한 아이스 드래곤이라는 최종 업데이트된 드래곤이 있는데요. 이거를 제작한 과정을 제작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일단 드래곤 데스티를 안 해보신 유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도 웬만한 RPG 게임을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드래곤 데스티를 설명드리고 또 이 아이스 드래곤을 쓸 때 제작 과정 좀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렸고 순서대로 말씀드리려고 드래곤 데스티 최근 스토리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각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포스트에서 이런트에 들어가서 아이스 드래곤입니다. 아직 이 이미지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발표하는 이미지입니다. 드래곤에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해서 전 세계 10여 개 퍼블리셔 계열의 대표로 50일 국가의 서비스 중인 해외에서 꽤 흥행한 RPG이죠. 현재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9개 클래스가 되고 국내에서도 승인을 달려주는 중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는 국내 해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상황이고요. 드래곤 네스트가 주로 그 네스트가 저희 게임에서 던전을 의미하는데요. 던전에 보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1년 중에 가장 큰 컨텐츠가 드래곤 네스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던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습이 존재하는데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도 데저트 드래곤이라든지 블랙 드래곤이라든지 그린 드래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드래곤들이 나왔는데 드래곤들 중에는 어떤 드래곤은 종족 속에서 혼자 살면서 네스트나 궁지에 혼자 살면서 존재하는 드래곤도 있고 또 유저와 같이 NPC로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유저들과 같이 하는 스토리를 같이 해나가는 그런 스토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이스 드래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처음에 아이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게 얼음 형태, 이런 형태로 등장하지는 않고 컨셉이 일반적인 드래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중에 작성을 하게 되면 아이스 형태로 등장하게 되는데 제작 과정에서도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잘 변화되는 과정은 잘 표현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액션적으로는 사전 포획을 하고 돌진 공격을 하고 어떨 때는 이족 포획으로 서서 활을 쏘기도 하고 비행도 가능해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일반 드래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악어 같은 그런 공룡이나 악어 같은 그런 형태의 드래곤에서 내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얼음이나 빙산 빙하 같은 그런 재질감으로 바뀌는 걸 표현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얼음 같은 형태는 반투명하고 이렇게 좀 유리 같은 느낌을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니었고
그런 느낌의 아이스 빛이 이렇게 좀 안에서 난반사가 일어나면서 저희 게임이 되게 라이트가 강해요. 그래가지고 지나치게 탄이 아니면서 이런 게 효과가 잘 나타나야 돼요. 문제가 얘가 얘로 갑자기 싹 바뀌게 되면은 유저들이 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과정으로 좀 필요했고요. 아무튼 그런 거를 잘 풀어가야 되는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드래곤은 당연히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지브러시로 작업을 했고요. 기본적인 거는 지브러시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이나믹으로 기본 형태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렉팅과 여러 가지 그 스타일을 얘기해 볼 수 있게 처음에는 이족 보행으로 하는 어떨까 좀 실루엣이나 얘가 이런 표현을 어떻게 작업할까 해서 항상 느끼는 게 컨셉 파트와 많은 이야기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획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구체화시켜가는 과정을 이제 아티스트들이 이미지를 통해서 서로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고 또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지브러시 다이나믹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쉽게 빨리빨리 작업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팁이 아닐까. 작업을 저희가 농화맵을 쓰거나 그런 프로젝트는 아닌데 작업 초반에 이렇게 이미지를 잡을 때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사적 보행을 안 했어요. 작업하면서 의견을 되게 많이 제시하면서 나중에 사적 보행으로 바뀌게 됐고요. 뭐 드래곤 네스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족 보행 드래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웅 드래곤도 그렇고요. 그래서 모델링을 하게 되고 이거는 제작 과정인데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펄 모델링하고 로컬 모델링하고 UV를 좀 매치시키면 나중에 텍스처 작업이나 할 때 베이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거든요. 최대한으로 오브젝트들을 좀 잘게 쪼개고 또 유저들 시야에 가까이 보이는 부분은 좀 UV를 크게 펴가지고 적자가 이렇게 촘촘하게 조명하게 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최대한 하이퍼라고 로컬하고 매치할 수 있게 그래서 매치한 다음에는 디테일을 그냥 엄청나게 사실 컴퓨터 허락하는 데까지 하가지고 많이 하면 할수록 나중에 텍스처 작업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총 제작 과정은 한 4주에서 5주 정도가 걸렸는데 제일 이 작업할 때가 제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약간 엄청나게 타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 하이퍼 모델링은 디테일 표현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기본적인 드래곤 형태에서 아이스 드래곤은 또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고 약간 결정이나 크리스탈 같은 그런 모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만들지는 않고 메쉬를 단순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스 형태의 작업을 했고요. 하이퍼 모델링 디테일하게 나오게 되면 그 텍스처 작업하는 데가 좀 빨리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브러시에서 뽑을 수 있는 캐비티 맵이라든지 단사 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저희 같은 거는 바디 페인트로 작업하는데 뇌에 올려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그림자나 어떤 오클루전 같은 표현을 디테일하게 줄 수 있거든요. 작업을 하면서 어떤 부위에서는 나중에 뭐 빛이 새어나온다든가 반사가 일어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체크할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아이스 형태로 변화했을 때 특히나 이제 아이스 같은 경우는 빛이 표면에서만 반사되는 게 아니고 이 오브젝트 내부에 들어가서 난반사가 일어나는 SSS 되는 그런 표현을 잘 해주면 예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저희 게임은 현재는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까 SS라는 이제 그런 거는
실제로 쉐이드에서 쓰지 못하고 있고요. 최대한 좀 GPG에서 표현을 많이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빛이 난반사가 일어나는 걸 좀 표현하려면 빛이 약간 발광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현실 세계의 빛보다는 좀 약하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게 드래곤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획 쪽이나 프로그램 쪽에서 사용하는 저희가 만들어진 폼이 있어요. 그 폼이 뭐냐면 그 드래곤 상태 변화에 따라서 발광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플렉으로 빼가지고 수치로 조정을 해주는데 만약에 얘가 데미지를 얼마나 입었다,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야 된다,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수치값을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치값을 바꿔줄 때 바꿔줄 수 있도록 그걸 따로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빼줄 수 있도록 그 쉐이더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대표적인 그 에미시브 장면 그 텍스처를 작업하는 모습인데 이제 이런 드래곤 등이나 어깨 같은 데는 저희가 이 드래곤이 등장하는 배경은 나이트가 그 산라이트로 위에서 아래로 강한 나이트가 비치게 되는데 그런 데서 발광이 일어나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발광은 주로 빛을 안 받는 그림자진 영역에 빛이 이렇게 새어나오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얘가 등장했을 때 빛이 속에서 정말 빙하할 때는 효과가 날 수 있게 그런 텍스처 작업을 해줬고요. 이제 여기는 뭐 같이 표현되어 있는데 나중에 눈이라든가 입에서 막 화염을 내뿜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걸 표현을 하려면 좀 이제 다른 빼가지고 따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기본적인 그 SS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에미시브를 그런 어두운 영역에서 좀 채도 높은 빛이 새어나올 수 있는 그런 주기 위해서 에미시브 테스트를 한 거고, 이런 경우는 아이스 드래곤이면 이제 그 아이스가 빛을 받아먹고 좀 표면에 크리스탈 같은 그런 반사가 일어나면 움직이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움직이면 그런 게 더 멋지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리플렉션 마스크라고 이제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까 그 악어 같은 형태하고 다르게 유리가 같이 유리 조각이나 얼음 조각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반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게임에서 쓰는 큐브맵 반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역이 어두운 쪽은 큐브맵 반사가 잘 나타나지 않고 밝은 쪽은 큐브맵 반사 명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마스킹 작업이고, 이런 작업 전체적으로 큐브맵이 그냥 일관되게 단색으로 회색이나 흰색으로 하게 되면 전체가 막 번들번들 거리게 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영역은 반사가 크게 일어나고 어떤 영역은 반사가 안 일어나고 이렇게 해주면 오히려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나요. 그런 식으로 작업해줬고요. 기본적인 텍스처는 아이스 형태, 에미시브 형태, 그리고 리포트한 베이직한 형태, 아까 말씀드린 반사 피지컬 효과가 되지만 그 텍스처 4개를 적어주고, 저희가 쓰는 텍스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꽤 오래됐죠. 6년 전 R&D까지 하면 7년, 8년 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이렉트 쉐이더를 사용해요. 그래서 FX 쉐이더를 만들어진 FX 쉐이더들을 사용하고, 캐릭터는 다른 거 쓰겠죠. 염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간 쉐이더를 쓰고, 드래곤이나 몬스터들, 하이엔드 드래곤, 큰 몬스터, 보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나름 가장 복잡한 쉐이더를 사용하는데, 이 쉐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에 테크니컬 해주셨던 분들이 더 여쭤본 거고요. 요즘 아티스트들도 쉐이더에 많은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쉐이더 테스트를 한 상태인데, 저희 나름 뷰어에서 텍스트를 입혀보고 돌려보고 하다 텍스처가 너무 반사가 강하다든가
빛이 발광이 너무 세다든가 라이트도 좀 바꿔보고 그러면서 이제 아티스트들이 바꿔보는 그런 듀오가 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사실 기본 드래곤 형태는 나이스가 아닌 드래곤 형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값이 있는데 아이스 형태가 새롭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요즘 이제 아티스트들이 좀 사용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게임에서는 여기 실시간으로 SSS나 뭐 반사나 이런 정말 그 렌더러들이 V-Ray나 이런 렌더러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실시간 게임에서 적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모바일 시대가 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빠르게 좀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가벼운 쉐이더를 만드는 게 많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많이 참고했던 거는 이게 폴리카운트라고 꽤 유명한 인터넷에 있는 저작권도 있고 해서 그거를 여기 URL만 소개를 드리는데 들어가 보시면 좋은 자료가 많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한 5, 6년 전 발표된 자료인데요. 쉐이더들을 어떤 프로그래머들이 코딩에 의해서 뭐 HLSL로 짜는 게 아니고 아티스트들이 그라디언트 램프를 통해서 이 램프만 만들어주면 쉐이딩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빛을 많이 받는 부분, A에서 B로 갈 때 빛을 많이 받는 부분, 어두운 부분,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면 쉐이딩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에 이런 반사광 같은 걸 그라데이션에 넣어주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이 BRDF가 일종의 그 쉐이딩 함수인데요. 라이팅과 우리 카메라 위치와 그리고 오브젝트 면 표현하는 이 노멀 방향 세 가지 값을 입력하면은 이 쉐이딩을 표현하는 함수입니다. 이게 뭐 게임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렌더러들도 사용하는 굉장히 일반적인 쉐이더 프로그래머들은 다 사용하는 함수인데요. 이걸 일반적으로 페이크 BRDF라고도 하고 그냥 BRDF라고 하는데 이게 장점은 SSS라든가 그게 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하게 느낌을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티스트들이 어떤 코딩을 하지 않고도 이 그라데이션만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요 A에서 B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B에서 C로 가는 그라데이션은 닷 연산을 이렇게 시키면 다 프로세스를 해서 카메라에 가까운 쪽은 이렇게 푸른 빛이 나오고 외곽으로 만들어 프레넬이나 빔라이트 같은 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거는 제가 어디서 찍은 거냐면 픽설러즈에서 그 무료 프로그램으로 스컬프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쉐이더는 지브러시처럼 이 매트리얼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라디언트 램프를 통해서 쉐이딩을 표현하는데요. 이거를 그냥 이 텍스처 같이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주기만 하면 이 쉐이딩이 적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노멀백 같은 표현을 할 수 있고 림라이트 같은 표현을 할 수 있고 굉장히 가볍다는 거죠. 이 진짜로 반사가 일어나거나 프레넬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리플렉션 같은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R&D를 더 해보면 가벼운 환경에서 게임에서는 속도가 잘 나오고 퀄리티가 잘 나오는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R&D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시키고 싶었고 그 다음 혹시 아티스트들이 아까 보여줘서 그라데이션을 통해가지고 쉐이딩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단계가 표현이 필요했는데 실제로 중간 단계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1단계하고 아까 그 아이스 형태의 최종 단계하고 두 가지를 만든 다음에 중간 과정은 그 마스킹을 통해서 두 개의 쉐이더를 곁에서 점점 A에서 B로 넘어가는데 그 마스킹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형태로 작업을 했고요.
근데 결국 게임에서는 그 두 가지 시리즈를 가지고 좀 브랜딩하는 게 적용은 안 돼서 텍스처는 공유하고 애니메이션을 공유하는데 쉐이딩을 가진 4개의 모델이 바꾸는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퍼포먼스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작업은 이렇게 해서 마스킹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얘가 이제 난 지금 변하고 있다 하면서 막 전투 중에 나중에 이제 최종 형태까지 가게 되는. 이때는 이제 사용하는 기술도 다 달라지는 처음 그 드래곤일 때는 일반적인 노멀 공격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이스 특성을 사용한 그런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셨던 유저들은 어떤 패턴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텍스처를 마치게 되면은 리깅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아이패드를 되게 애용하는 팀이어서 아이패드에 날개 부위, 그 꼬리 부분만 본을 사용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고요. 포즈가 때문에 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포니테일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꼴을 사용해가지고 또 관리를 하고, 눈 같은 경우도 이제 따로 나중에 더미를 사용해서 돌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눈이 완전히 그냥 하나의 색으로 빛이 나게 돼서 눈을 돌릴 필요가 없었고요. 눈에 되게 광선만 나오는 그런 이펙트가 필요해서 더미를 나중에 붙이게 됩니다. 리깅 과정에서 중간중간 나중에 드래곤 몸에서 여러 가지 이펙트가 붙게 돼요. 그래서 리깅 과정 중에 그 필요한 부분들을 이펙트와 애니메이션들이 알 수 있게 범위를 잘 작업을 해주게 되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답답하게 쉬웠는데 이거는 이제 폴리곤이 많은 몬스터한테 이제 충돌을 다 시키면 퍼포먼스에 많이 부하가 오니까 약간 가벼운 실린더를 가지고 충돌 박스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이제 드래곤 같은 경우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식 거의 이제 드래곤 네이트에서 드래곤은 거의 왕 같은 개념이거든요. 화려한 장식을 붙여주게 됐어요. 드래곤 애니메이션까지 다 입혀지게 되면 이펙트하고 사운드를 이렇게 작업을 입히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어떤 공획이 중간에 이펙트도 붙이고 액션에 맞게 스킬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운드를 입히고 전투 중에 어떤 과정을 만들어놓게 됩니다. 아이스 드래곤 처음에 등장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영상 같이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스 형태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연습을 이렇게 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리상 다음 세션을 위해